안녕하세요. 줄셉의 줄리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수학에서 5번째 영상이 되는데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교육시키실 때 수학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 만큼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고 진심으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상 길이를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또 뒤돌아서면은 못 해드린 얘기들이 또 많은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다시 좀 더 많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가지고 이 수학에 대한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조금 자란 아이들,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 중학교 이 가정 아이들도 즐겁게 좀 수학에 대한 그 진정성을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시기가 아이들이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그 내려온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그 내려온 뿌리가 이제 점점 말라 시들어 가느냐, 이거의 중요한 기로에 선 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자녀가 어린 경우라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책을 부모님께서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제가 너무 추천드리고요. 이 책을 미리 읽어보신 부모님의 아이와 아닌 경우는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해나가는 그 방향이나 흥미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렇게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라는 이 3권의 시리즈로 된 책이고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님이신 최영기 교수님이 지으신 책인데, 여기 이제 저자 소개를 한번 보면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서울대학교의 과학영재교육원장을 또 역임하고 계시면서 이제 학생들 그 교육에 있어서도 정말 정통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읽어보시면 내용에서도 정말 믿고 볼 수 있다 할 정도로 정말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신 의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분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게 아이들이 수학을 배울 때 있어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각 책마다 앞에 머릿말에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아이들 교육시키는 부모님 중에서 이 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이들이 뭔가 배울 때, 수학뿐만 아니라 이제 뭔가 배울 때 그 흥미를 가지고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우리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보면 아이들이 막 정말 수학을 즐겁게 흥미를 갖고 배우는 아이들 찾기 쉬우신가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나마도 유아기 때는 뭐 엄마랑 수학 동화책도 읽고 뭐 보드게임도 하고 이렇게 좀 그나마 수학을 즐겁게 하던 아이들도 학교만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집 풀기에 급급해서 누가 더 많은 문제집을 풀었는지, 아니면 누가 더 높은 학년까지 선행을 했는지, 거기에 막 각계전투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수학하면 문제집에서 보는 그게 다다 보니까 이 수학이라는 이 과목 자체에 정말 그 진정성을 못 느끼고 수학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수학 잘하면 그걸로 이제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라는 이제 어른들이 알려준 그 이유 말고는 아이들이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하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그렇게 학창 시절 내내 고생해서 정말 질리도록 수학 문제집 몇십 건을 풀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나마도 대학을 잘 가면 다행이지, 결국에 끝에 가서는 막 수포자 되고 이 수학 점수가 발목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자녀가 초등 고학년 이후인데 그동안 너무 이제 문제집 푸는 거에만 좀 달려왔다 이렇게 하시면 잠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시고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을 아이와 함께 읽어보시면 아이가 수학에 또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그 참 맛을, 그 진정성을 느끼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 책 수학에 도움되는데 한번 읽어봐 하고 이렇게 주시면 이미 자기 주장도 생긴 이 10살 이후의 아이들이 네 어머니 하고 이렇게 읽을까요? 절대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10살 이후면 평소에 이 책 육아가 잘 되고 있는 집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평소에 책을 잘 안 읽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좋은 책이라고, 게다가 이게 수학에 관련된 책인데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읽을 리가 절대 없겠죠. 결국 집 어디선가 방치되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생각나서 좀 읽으려 봤더니 뭐 책은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사 갈 때쯤 저기 침대 밑에 막 먼지 덩어리랑 같이 이 책이 유물로 발견될 거라고 정말 감히 확신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순서대로 쭉 보시기보다는 앞에 여기 이제 차례를 보시면 소 제목이 먼저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소 제목을 엄마가 이제 먼저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우리 아이가 좀 힘들었던
파트 아니면 우리 애가 뭐 너무 좋아했던 파트 이런 식으로 엄마가 이제 소제목을 보시면서 아 이거 우리 애한테 한번 소개해주면 좋겠다 그런 걸 이제 찾고 고르셔서 아이랑 이제 읽어보시는 게 참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이한테 읽어보라고 아마 주시면 안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소제목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이제 고르셔서 아이랑 이제 밥상에서 이제 엄마가 야야 이거 봐봐 하시면서 막 이렇게 약간 그 유도를 하셔서 재밌게 읽으시든지 아니면 잠자기 전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한 파트 정도 이제 정하셔서 얘기 나누듯 이제 그렇게 읽으셔도 너무 좋고 아이가 엄마랑 같이 읽는 걸 막 거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슬픈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엄마가 같이 이제 좀 관심을 유도하셔가지고 아이랑 이걸 읽으셔야 좀 효과가 훨씬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수학에 대한 막 고리타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수학 개념들을 우리 삶에 접목을 해서 이게 우리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또 실제 역사에서는 또 어떤 그 수학에 관련된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스토리를 접목해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도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수학 배웠을 때 그런 식으로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뭔가 또 재밌게 다시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뭐 교양이나 상식 면에서도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그렇게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지금 아이가 학교에서 각도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면 이 책에서 또 이제 각에 대한 그런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권의 2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각 그리고 이제 제목이 너와 나의 사이라고 이게 되어 있죠. 이런 표현 자체도 정말 수학이지만 너무 아이들로 하여금 좀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이 페이지 잠깐 보면 이 각에 대한 설명을 아이들한테 해줄 때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사이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기도 하지 이때 친한 친구와는 가깝게 붙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와는 거리를 두고 싶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책이 적혀 있어요. 말투도 마치 이제 대화를 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각도 그러면 막 예전 학창시절에 예각 직각, 둔각 뭐 이런 식으로 그 너무 딱딱하게만 배웠고 막 각도기 되고 재고 이렇게만 했는데 처음에 각을 이렇게 시작할 때 친구와 나의 관계, 사이 그래서 이게 좁은 부분도 있고 넓어지기도 하고 이게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수학도 각도가 이제 그런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학을 개념을 배우면 얼마나 수학이 좀 친근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또 예전에 저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순간부터 도형 파트가 굉장히 이제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뭐 원둘레, 원 넓이, 뭐 이렇게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삼각형 넓이 이렇게 간단한 거 할 때는 괜찮았는데 점점 무슨 다각형의 뭐 그 면도 많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도형 자체가 정형화된 도형이 아니라 막 되게 기형화된 도형을 이제 나오면서 이거 넓이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뇌가 막 그때는 진짜 막 꼬여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다. 그 도형이 저는 어느 순간 되게 어렵게 느껴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1권하고 3권이 좀 도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먼저 이제 좀 재밌게 받아들이면 도형에 대해서 이제 머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너무 좋고요. 물론 한번 딱 읽어보고 뭐 이해했다 이거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 도형이라는 게 또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이제 그럴 때 계속 학교에서 이제 도형을 이제 배우고 있을 때 좀 헷갈린다 이럴 때 이제 다시 또 찾아서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책 2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까 1권에서는 이제 각도라든지 도형, 뭐 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였고 2권에서는 이제 수가 나오는데 이 책 앞부분에 보면 0에 대한 그 개념이 또 재밌게 스토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0에 대한 파트를 읽었을 때 숫자가 다시 보였어요. 아, 숫자가 이렇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또 0이 이렇게 해서 생겼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면서 수학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만약 이런 책을 읽었고 그때는 없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수학을 배웠으면 훨씬 더 수학을 또 재밌게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너무 좋은 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0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보시면 우리가 뭐 10 그리고 100 이런 0을 정말 그냥 너무 의심 없이 그냥 막 쓰고 있지만 그런 수에 대한 의미를 알고 복잡한 연산을 푸는 아이랑 아닌 아이는 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정수, 자연수,
유리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개념이 초등학교 4학년 수학부터 이제 실제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용어 자체도 사실 아이들에게 굉장히 낯설고 좀 생소하잖아요. 뭐 정수, 정수기야? 뭐 이렇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유리수, 무리수 이 말 자체가 사실 아이들에게 되게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자체도 아이들에게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내내 이제 나오고 그 깊이가 이제 깊어지고 하는데 여기서 그 개념들을 또 재밌게 스토리로 잘 다루고 있어요. 근데 뭐 스토리라는 게 막 억지스러운 그런 동화로 만든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굉장히 아까 제가 들려드렸지만 그 대화하는 그런 말투로 해서 우리 삶과 또 어떤 또 그런 숫자들이 연관성이 있는지 그 아이들 연령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참 잘 이렇게 지으셨더라고요, 이 책을. 그래서 저는 그런 수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도 이 책을 같이 활용하시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2권에서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 126쪽에 반대쪽 바라보기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수에 대한 실제 역사적인 어떤 일화가 있거든요. 그 세계 2차 대전 때 전투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미군 전제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내보냈다가 돌아온 전투기가 어느 부분에 이제 총을 많이 맞았냐 아니냐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전투기를 어떻게 좀 더 보완하면 좋을까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수학학자가 동원이 되고 수학적인 걸로 이걸 결국 해결하게 되는 이런 실제 이제 역사적인 스토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수학을 배우면 그 숫자 자체가 훨씬 더 이렇게 내 삶에 이게 맞닿아 있다는 걸 느낄 거고 이 연구 사례가 실제로 6.25 전쟁이나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 결과가 쓰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또 6.25 전쟁 그러면 우리 이제 역사의 하나이기도 한데 이제 이런 게 다 수학하고도 관련됐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은 수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재밌고 좀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책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 책에 대한 소개는 이쯤을 하도록 하고요. 이 책 저자이신 최은기 교수님의 관련 영상은 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 그 영상을 이제 알려주셔서 제가 여기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카드로 띄워드릴 테니까 스몰빅 클래스 그 채널에서 이 교수님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번 수학 시리즈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 또 부모님들께서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좀 더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한 권 제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책 제목은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라는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2021년 2월 10일 처음 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데 정말 이 책은 이 스티커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세로로까지. 그래서 정말 가슴에 콕콕 박혔던 그리고 너무 인상 깊었던 책이라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수학에 맞물려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사실 수학을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걱정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입시라는 이게 당장 코앞에 있는 이 현실을 쫓아서 가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열린다 하고 이미 열렸다 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는 지금과 굉장히 다를 거라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직업에 있어서도 지금 있는 이 직업이 뭐 반은 없어지고 나중에 새로운 게 대체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상 우리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다 보니까 불안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어떤 직장들이 새로 생길지도 이제 모르고 깜깜한 정말 그 암을 걷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또 당장 이제 앞에 있는 이 입시를 쫓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당장 이 눈앞에 있는 뭐 입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한 번씩은 너무 거기에 이제 맹목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숨도 고르고 또 고개도 들고 하늘도 보고 숲도 보면서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지금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과연 잘 하고 있는 걸까? 정말 내 아이는 나도 모르는 그 4차 산업의 주역으로 살아갈 텐데 거기에 맞는 내가 좀 더 해줘야 될 건 없을까?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알렉스 비어드라는 이 사람이 교육의 그 주요 도시를 전 세계적으로 돌면서 그 나라나 그 학교에서는 이 4차 산업의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조사하면서 본인이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이제 적기도 하고 그 중에 또 재밌는 게 한국에
수학에 대한 방문도 있어요. 그 수능날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 수능날에 대한 분위기나 한국 입시에 대한 그런 것도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제가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이라면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마무리로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수학 시리즈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도 또 제 아이를 열심히 키우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머지않은 시간에 또 수학에 대한 제 2탄 시리즈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엄마표 영어에 대한 얘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